안녕하십니까, 고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평가 이제 독서 치면 세 번째 지문이죠. 10번에서 13번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지문이 사실상 지금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이 아닌가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고요. 여기는 이 지문은 이전에 이제 서술했던 서술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해서 주목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 지문은 이제 인문 지문인데 가장 이제 인문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적 화제 제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not A를 지금 대립을 놓았는데 보통은 이제 보통 대립이라고 놓으면 물론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문제를 놓게 돼요. 물론 지금 여기도 문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뒤에 12번, 13번 문제 같은 경우엔 이제 A하고 B 상에서의 어떤 차이점 요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립적 과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 이렇게 대립을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두 개가 완전 상반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 지점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달라.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부분은 그래, 그 부분까지 맞아, 나도 동의해.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인데 보통은 이전에 이 부분은 동의에는 그렇게 크게 힘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 지문은 이건 동의해라는 부분도 생각보다 비중 있게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자. 오케이, 편의점 가자. 그래서 나는 거기서 라면을 살 거야. 했더니 B는 아니 나는 그거 말고 김밥을 살 거야. 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와 B는 라면과 김밥으로 다른데 편의점에 간다는 점은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립적 과제는 편의점에 갈 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듯 나가고 중요한 건 이 라면과 김밥의 차이로 보통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 지문은 그게 아니라 얘가 50대 50의 비중으로 들어와 있다. 5대 5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야 여기는 이거는 동의해. 너도 그렇지. 그래 나도 이거 동의해. 까지를 힘주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차이점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 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좀 이 지문 보면서 좀 낯설어 하지 않았을까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 잘 봐. 이런 대립적 과제가 나오면 어디까지가 공통점에 해당하는지 어디부터가 차이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공통되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해 봐야 돼. 특히나 뭔가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하면 어느 점에 의해서 비판하는지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히 알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 지문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어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 그 말은 일단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글이지, 그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글이야. 자, 두 관점이 있어.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자, 뭐 먼저 나왔던 게 종교적 인간관이야.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인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물리적인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아요.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입니다. 이러한 두 관점 중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자, 이 중에서 이제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한 거야. 다른 거 말고 요거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정했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아이고야. 자, 이걸 가정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밖에 없다? 예, 영혼은 없고 오직 몸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몸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음의 방식이 나오면 여기 하나,
이렇게 물음의 방식이 나오면 반드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이 답이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자유의지랍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의지로 계속 했던 거야.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반자유의지 논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반자유의지 논증은 결국에 여기는 이 유물론적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유물론적 인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가자. 지금처럼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이 나왔어. 이렇게 권위자의 주장을 서술해주는 글은 여기서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이, 여기는 이 주장이 문제화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 그런데 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중요한 문장은 여기 주장하는 건 다 밑줄을 꺼야 되겠지. 그럼 밑줄을 쭉쭉쭉쭉 이렇게 꺼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꺼서는 안 되겠지. 밑줄을 이렇게 꺼가지고는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주장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 결론 찾기가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이 나오면 여기는 이 주장의 결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야. 하고 싶은 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앞보다는 당연히 뭐 한다고 뒤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그지? 이건 문단의 구성도 마찬가지고 문장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도 마지막 문단이 중요하고 문단의 내용으로 봐서도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야. 어쨌든 뒤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이처럼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은 선결정 아니면 무작위라는 거예요. 선결정 아니면 무작위. 그러면 선결정이 1번, 무작위가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관계야.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아요.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주의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째로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자, 선결정이니까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갑이 여기서 반자유주의 논증은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선결정된 거라고 본다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장이야. 둘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가령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 한다면, 자,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했어. 여기다가 말고 1번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유의지는 뭐 한다고?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자유의지는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결론 삼아서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세 번째 문단에서 그러나 이 논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자, 이번에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이야. 그러면 구조상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자유의지 논증하고 서로 뭐가 된다? 요렇게 반대가 되겠지, 그지? 서로 대립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대립구조가 되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 생각하라 그랬어?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구분해보자. 요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 뭐는 받아들이자고? 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요. 따라서 얘는 뭐 한다고? 그런 결론, 잔자유주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자는 거야. 이해가 됐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1번 여기는 얘는 공통점이고 얘는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선결정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그래 인정. 편의점 가자까지 인정. 근데 가서 나는 뭐 한다고? 김밥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작위 논증은 안 돼. 이 얘기야. 자, 한번 가볼게.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해. 자, 자유의지의 산물이야 이번엔.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나의 선택은 그 이전의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해. 따라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인 우리가 이게 결론이야.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건 공통점이라고. 얘는 공통점이라고. 공통점. 얘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자고.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가진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어.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아닌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라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자, 또 다른 자유의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다면 결국에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어. 뭘 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일 때. 이때는 가능하지.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를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지란 건 앞에 나왔던 선결정 그 자유의지 얘기하는 거야. 이거와는 다르대. 그럼 여기서 여기 지금 박스 요 부분의 차이점도 하나 물어보겠네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갈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 결국에 반자유주의 의지를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결정 과정까지는 그래, 오케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무작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무작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야. 자,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재. 왜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서 뭐라고?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지? 즉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야.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선택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 신경사건으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뭐와 동일해지는 거지? 자, 지금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자. 갑은 선택의 주체에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요 두 가지 논증이 있어져. 자유의지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논증이 필요하대. 내가 그 선택의 주체가 필요해. 그 다음에 선결되지 않아야 돼. 그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만족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작위 가정은 결국 자유의지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요. 자, 그러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요 같은 논증에 의하면 이게 자유의지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즉, 자 12번 갈게. 그래서 여기는 이 니은의 이유. 자, 보통 요렇게 잘 들어봐. 이유나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밑줄의 바로 앞이나 뒤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바로 앞이나 뒤야.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는 요거의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요게 근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여기는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자 문제가 이렇게 돼요.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럼 여기에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산물의 두 가지 조건은 뭐였어? 내가 행위의 주체다와 선결정은 안 된다야. 이거와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작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결론이. 결국에 얘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바로 얘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이해가 되지? 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5번. 자, 10번 가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고.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자,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보는 거 맞지?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존재한다고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도 뭐도 있다고? 영혼도 있다고.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해. 그러니까 비물리적이란 건 결국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는 역할을 인정해.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결국 무작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작위를 고려했잖아. 두 가지였잖아. 그래서 가정이. 맞지?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대로 11번 갑니다.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A가 뭐였냐면 여기서 A가 여기서 보면 A의 내용이 욕구 충족적인 자유의지고, 여기는 이 B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이란 건 이거 무조건 A와 관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의 A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틀렸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이거 A에 관련된 거잖아.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B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B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 자유의지는 선결정에 대한 것이니까 이게 선결정 아니면 선결정 or 아니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니 이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어.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했어. 근데 A는 뭐라 그랬어? 선결정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다 그랬지. 그냥 자유의지 사물이라 그랬으니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 있든 없든 상관없어.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이라고 했네.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B인데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은 선결정이 없고, 아까 두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죠? 여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B의 두 가지 조건이 B에서 여기는 이 충족하는 자유의지란 것은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 나가 행위의 주체해야 된다. 두 번째 선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의지니까. 그러니까 선결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에 여기서 뭔 선택을 원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A는 되겠지. A는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B도 여기서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P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선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는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B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나냐, 그 다음에 선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되있냐 안 되있냐, 이게 핵심이 안 돼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하냐, 지금 여기서 잘 다시 원하냐 선결정되어 있냐, 이게 조건이라고.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데 뭘.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윗글의 기억에 입각해서 학생이 보기와 같이 탐구한 내용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얘들아 잘 들어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 나오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 적용의 핵심은 이따가 제가 16번 문제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무조건 사실일치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보기를 보고 어떤 내용일까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보기가 지문의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게 먼저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H의 가설이, 여기는 이 가설과 실험이 자유의지와 관련돼 있다는데 그게 누구 쪽 입장하고 관련이냐고, 어느 부분과 연결되냐고. 그러면 기억에 입각하여라 그랬어. 그럼 기억이 뭔데?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야.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쪽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반자유주의 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지문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에서의 개념이나 설명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 확인. 그 다음에 이 확인한 걸 그대로 어디에다가 선지에다가 적용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가 됐어?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기억에 입각할 때 반자유주의 논증에 비판을 해. 그럼 뭐였어? 반자유주의 논증 뭐였죠? 자, 한번 해보자. 반자유주의 논증의 핵심이 뭐였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었지. 일단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에 입각한 건 그래 이건 인정하겠다야. 즉 다시 말하면 이대로 하면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어. 하지만 무작위 가정에 의한 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입장과 동일해진다고. 그러므로 결론 뭐였어? 무작위 가정은 뭐 할 수 없다.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이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결점까지는 공통점이어서 공통점은 중요하지 않아. 핵심은 차이점이란 말이지. 그러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봐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정답은 4번이고 결정이 나 있어. 여기에 봐라.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돼서는 아니다. 이게 지금 얘가 원하는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4번을 답을 예정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헷갈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이 4번이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여기는 이 조건이 미심쩍은 친구들 위해서 지금 이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답이 4번이 돼야 돼 얘들아. 4번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보기의 가설을 보자면 자 보기의 가설 볼게. 어떤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여기서 매번 알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선결정에 대한 가정이야. 맞아? 선결정에 대한 가정이라고. 그러면 선결정에 대한 가정이 자 이제 이 보기에 입각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실험 결과에서 입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 선결정이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 있으면 선결정의 결론을 뭘 거부하기는 선결정을 받아들여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 선결정의 결론은 받아들이자니까. 선결정의 입장은 받아들이자고 했잖아. 이건 인정하겠다고. 이해됐죠?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만일에 얘가 입증이 되면 이건 선결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작위 가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야? 무작위는 선결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결정이 있다고 하면 선결정이 없다는 무작위 가정은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지금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그래요. 그래서 얘 아니고 얘 아니야.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다면 자 입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선결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결정이 없다면 선결정의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뭔 개소리야. 선결정이 없는데 어떻게 참일 수밖에 없어. 선결정 안 되니까 선결정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갈게.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반자유의지의 논증은 결론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며. 이게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야. 그래서 얘 안 돼. 그러므로 정답 몇 번이 된다? 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핵심되는 주장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는 이 가정에서의 결론은 뭐였다고? 결국 무작위 가정을 결론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니까 무작위 가정은 결론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에 입각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은 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결론이 뭐냐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주장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독해의 키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